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인데요. 어제는 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국 동포들의 그 고충 사례를 모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종합 분석으로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이걸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이 이야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언제 좀 편하게 중국에 다녀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 동포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장 큰 마음의 고생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풀어볼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포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 전 세계를 통해서 대구하고 연길, 항공로가 좀 주마다 또 이용이 돼서 최근에 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좀 확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운영해서 들어가신 줄 보니까 상당히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득이하게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들어가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물론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소득 증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까다롭게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로 상담자 가고 있지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좀 실망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많고요. 제가 그와 관련돼서 또 유튜브 방송에서 올리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하려면 뭐하러 이렇게 지급을 하냐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언제 이제 종식이 될까, 그래서 좀 편하게 중국을 좀 갔다가 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2동포 체류 자격으로 그래도 부여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능사 자격 시험도 보고, 또 그게 뭐죠, 한국사회 적응 그 프로그램에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시험도 보시고 다각도 이렇게 하는데, 이 출국 유예로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 이 체류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법무부에서 완강하게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나마 이 법무부가 이 출국 유예를 9월부터는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그 기간도 기준을 20일, 30일 이렇게 주었던 거를 60일까지 이렇게 부여를 해주겠다 해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한숨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법무부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 이 코로나19가 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듣는 생각이, 우리 동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이런 시국에 좀 정치적으로 좀 우리 동포들이 좀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4.15 총선을 앞두고 그때도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2월 달에
막 이렇게 창궐하기 막 전에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혐오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히 뭐 대림동 지역이라든가 뭐 안산 뭐 이런 지역에 중국 동포들 밀집해 있는 지역에 이 코로나19가 그쪽에 확진자가 나올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쓴 눈초리를 바라보던 그런 시각들이 있었죠. 거기다 뭐 사이라 총선에 뭐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서 어느 조선족의 편지 뭐 이런 거를 또 느닷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온라인에 떠들면서 뭐 중국인에 대한 그 중국 동포에 대한 특히 뭐 조선족 이 동포에 대한 이런 혐오 현상이 아주 크게 팽배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 3월달, 4월 총선전까지만 그랬다가 그래도 놀랍게도 뭐 중국 동포들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도 상당히 놀랬지만은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거를 주시하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코로나19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정말 뭐 지금 20일째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뭐 어제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10명인가요? 뭐 그제가 20명, 어제가 10명인가 그러는데 외래에서 나와 있는 외래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이제는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나온 거지 중국에서 나온 그런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 뭐 13억인가요? 15억 인구에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상당히 놀랍고 중국은 이미 뭐 각 대학 학교마다 개학을 다 했고 그리고 국내 이제 마음대로 여행 자유도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됐고 뭐 모든 것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모습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0일 가까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국은 거기에 따라서 일상화되는데요.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조심조심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지난 3일인가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기 그 항공기에 대해서 지금 8개 나라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8개 나라 중에는 이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한국에 빠져 있는가? 역시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발로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 한중 관계가 상당히 뭐 가깝고 뭐 상당히 친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19 앞에서는 정말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과는 뭐 전세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 항공기는 뭐 정기편은 한 20편 왔다 갔다 이렇게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겨우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모든 게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한국이 문제이죠. 한국이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지금 8월달 들어서 뭐 7월 말 8월달 들어서 세 자릿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뭐 항공편을 늘려주거나 뭐 그런 거 늘리기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 8월 15일 날 이 광화문에서의 집회 이것 때문에 한참 또 이 정부하고 또 이 보수단체라고 할까요? 어떤 극우단체라고 할까요? 한국의 어떤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를 갖고 서로 정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도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 길림성에 있는
한국 한인의 그 수석 부회장하고 이제는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어요.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 뉴스를 실었냐면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이렇게 20일대 확진자가 아무도 안 생기고 방역에 상당히 성공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K-방역이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K-방역,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 통제하지 않고 어떤 관리도 하고 그래서 발생자가 있으면 그걸 추적을 해서 즉각적으로 검역을 해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 격리 조치 취하는 이런 K-방역,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그걸로 인해서 성공적인 방역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한 2,8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한국은 그래도 지금 2만 명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이 상황이 계속 오래오래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K-방역이 과연 성공을 했냐, 이런 회의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은 중국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 방역에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한국의 K-방역을 그렇게 해왔는데 되겠느냐. 그러지 않으니까 점점 이게 정치 쟁점화돼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뭐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수나 뭐 우익 보수 극우 단체에서 계속 공격을 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뭐 의료계 또 파업도 있고 아주 복잡해진, 정치적으로 복잡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여러 단체에서 집회를 가졌었죠. 그것이 또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더 확산되는 그런 위험도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보수 우익단체들이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진 것처럼 10월 3일 개천절날 또다시 집회를 갖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 정치 쟁점화 되다 보니까요, 참 이 중국처럼 이렇게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점점 시달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파이낸셜 뉴스가 기름성에 있는 그 한국 한인의 그 수석 부회장, 그 수석 부회장 이름이 장춘시의 한국 상인의 김정아 수석 부회장이에요. 이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현재 상황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한국의 K 방역과 중국의 방역에 어떤 면이 차이가 있고 다른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아 수석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해외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 이 격리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14일 격리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공항에 해외 입국자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유증상자는 거기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무증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 택시를 타고 가든 어떤 자기 임의대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뭐 자기 집에서 하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 이것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좀 위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코로나19를 완전히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방역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전 중국 인민이 정부를 믿고 이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도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려면은 좀 더 뭔가 정부 중심의 강력한 이 통제 그리고 이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국민은 그거를 따를 때에 협력을 할 때에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만이 이제는 한국도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은 한국에서만 빨리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좀 안정화가 되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행기 편수도 늘어나고 좀 정상적인 생활로 조금 가깝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이 자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정부와 또 이 정치 이 집단 간의 이 충돌로 인해서 이 국민적 그런 어떤 생각도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달이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시간은 시간대로 가죠. 코로나19의 그 방역은 계속 완치가 안 되죠. 여기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분들,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C38 체류 자격이나 H2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좀 여기서 중국에 갔다 와야만이 뭐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거나 H2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상황은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만은 중국 동포분들은 어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해서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최대한 동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좀 관심을 갖고 나가는 데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종합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이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주주걸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오늘 뭐 9월 6일 9월달에 들어섰는데요. 또 뭐 태풍이 또 오죠. 뭐 바비라는 태풍이 왔었죠. 또 마이삭 또 그래서 하이센이라고 와요. 이 마이삭 같은 경우는 지금 길림성 뭐 연길 이쪽에도 아주 타격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다음 주에 오는 하이센은 더 강한 바람과 돌풍을 불고 오는 또 강력한 태풍이고 이 한반도를 또 스쳐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뭐 이 한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 뭔가 이 순환을 맞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 코로나19 정말 국민적 합심을 이끌어내고 뭔가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뭔가 좀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또 해주자고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 대표 변축훈장 김영필이었습니다.